속초의료원이 직원 임금 20억 원을 체납한 가운데 건물 신축공사 잔금도 25억 원가량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병원 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524억 원 규모의 AI 기반 구축 예산과 원주권 SOC 예산 1,400억 원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형 AI, AX 대전환 기획비와 의료융합 이노베이션 센터 등의 예산도 대거 확보됐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 블랙이글스 해체와 스모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5년째를 맞았습니다. 1인 시위 후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저독성 연료 사용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군 2군단은 화천에서 6.25 전사자 유해 5구를 발굴해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이탈과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진료센터와 주차센터 가동 준비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공공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체불 임금 해소와 회생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 사태가 본격화한 건 지난해 12월. 처음에는 상여수당이 밀리더니 명절 휴가비와 정근 수당에 이어 급기야 월급까지 절반만 지급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원들이 동요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나이에 이런 시기에 그런 위주로 이렇게 퇴사를 하다 보니 병원에서 실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연차보다는 저연차 위주로 지금 이탈 상황이 많고 지난 10월까지 쌓인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월 평균 수익은 16억 원 정도인데 지출은 18억 원이 넘어 자체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금뿐 아니라 일반 채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속초의료원 전문진료센터와 주차센터는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아직 갚아야 할 공사 잔금은 25억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미온적이었다는 강원도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실제 경기도는 긴급 추경을 통해 의료원 체불임금을 해소했고 충청북도 역시 의료원, 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진료기능 붕괴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그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인도, 조직도, 의료 안전망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대로면 영동 북부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시군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요율을 정해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겠다. 속초의료원은 이달 중 전문진료센터와 주차센터의 준공검사를 마친 뒤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을 외부에 임대하고 재활의학과 전용 병상 운영 등의 자구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속초의료원 경영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생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 실태나 문제점을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그런 걸 좀 보완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우회적으로 의료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의료 장비라던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시작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 1인 시위가 오는 7일 5년을 맞습니다. 대책위는 공군본부 직할의 제53 특수비행전대 소속 고개비행팀 블랙이글스 해체와 스모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5년간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주년을 앞두고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1인 시위 이후 블랙이글스의 고개비행 횟수가 기존 연간 200여 회에서 100여 회로 현격히 줄었으며 연막에 사용되던 경유 대신 저독성 연료 사용을 위한 국방부 내년 예산이 수립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이글스가 주고 있는 심대한 소음의 문제, 아주 근본적이고 큰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고 공군에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2년,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이릅니다. 화천에서는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 영웅 유해 5구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는데요. 70여 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들을 배웅한 연결식 현장에 전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기로 소중히 감싼 상자가 의장단의 두 손에 들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화천 접근산 일대에서 발굴된 호국 영웅의 유해입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수습한 전사자 유해 5구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화천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에는 발굴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넋을 기렸습니다. 장병들은 70여 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선배 전우에게 국화꽃을 올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유해 발굴에 참여하면서 보람찬 마음을 갖고 제가 전우들과 선우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제 군 생활을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올해 육군 2군단이 발굴한 유해는 총 8구, 유품은 1만 3천여 점에 달합니다. 전투화부터 물통과 단추 등 당시 참전용사들이 사용했던 유품도 현장에 함께 전시됐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2군단은 화천과 철원 일대에서 총 1,500여 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도 저희가 꼭 모신다는 다짐으로 끝까지 유해 발굴 팀의 사명과 헌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연결식에서 봉송된 유해 5구는 국방부 감식단의 정밀 DNA 검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여야 합의로 정부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됐습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별 예산 확보 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이번 국회 예결위에 소위원으로 참여해 총 524억 원 규모의 AI 기반 구축 예산, 그리고 원주권 SOC 예산 1,400억 원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AI AX 대전환 기획비와 의료융합 이노베이션 센터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국도 5호, 국지도 88호 등 지역 교통 인프라 예산도 대거 확보됐습니다. 송 의원은 또 영동권 가뭄 대응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지하수 저류댐 설계, 해수 담수화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도 원주시 미래산업 육성 핵심 사업 예산 반영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지역 거점 미술관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이 신규 반영돼 도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총 3,554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자운, 국도 31호선 건설 사업이 국회 심사에서 5억 원이 신규 반영되며 지역 수건 사업의 착공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평창 비전오염 저감시설,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구축, 횡성 미래차 부품산업 기반, 영월 의료원 이전 신축 등 교통의료 환경 미래산업 전반에서 균형 있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을 위한 200억 규모의 국회 증액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소양 8교 건설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특구 육성, 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등 바이오 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또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지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예산도 확보되며 허 의원은 춘천의 미래산업 기반 강화와 현안 해결을 동시에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 지역을 석탄산업 전환 지역으로 변경하는 법안, 그리고 광부의 날 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폐광 지역의 미래산업 전환과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1980 사북 개봉 이후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 1980년 정선 사북 지역의 국합 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외치던 그 안타까운 목소리에 국회가 마땅히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그날까지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내란 외환 등 중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담 심리할 재판부 상설화를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책임 있는 심리체계 구축과 재판 공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불법 매립 의혹 등을 제기하자 강릉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5일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혹이 반복적으로 보도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됐고 특정 공무원이 부당 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행정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강릉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도내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22명을 발표했습니다. 직렬별 합격자는 시설 1명, 시설관리 21명 등으로 이번 시험에는 모두 52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일까지 도교육청 총무과에 임용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원주, 홍천, 인제 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는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버스 170여 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또 차고지 내에는 연면적 2,800제곱미터 규모의 운전자 휴게시설과 정비동, 사무실 등 운영 인프라도 함께 구축됩니다. 원주시는 봉산동 삼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삼광지구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일반형 38면과 경형 4면, 장애인 전용 3면 등 45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삼광지구 일대는 다세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던 지역으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에는 기관별 접수 장소가 변경된 곳이 있어 접수 전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익활동 5,951명과 역량활동 1,943명, 공동체 사업단 495명 등 모두 8,650명을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